결혼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 변호사와 함께 결혼 이것만은 좀 알고 하자. 결혼은 현실이다. 뭐 이상 이런 거에 젖어들지 말자. 최영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가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네. 결혼을 하질 않든 뭐 못했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예전보다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한 거를 정말 얼마나 알고 하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결혼이라는 게 이제 이혼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또 잘 알고 가는 그 얘기를 하자고요.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해야 되죠. 네. 자기에 대한 탐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한테 적절하고 좋은지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깊이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도 결혼했는데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오랜 생활, 다르게 생활했으니까 내가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입시 경쟁을 치르듯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입시에서는 성적대로 이제 적당한 대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적당한 조건, 같은 연봉, 네, 적당한 이제 같은 학력 수준 이런 게 오히려 우선시 돼서 뭐 나머지 성격 약간 뭐 좀 안 맞는 면이 있지만 뭐 저거니까 괜찮겠지 라면서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직 뭔가 두 사람의 케미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 이상은 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못 만날 거니까 해서 선택하는 결혼들이 꽤 많았고 네, 그 이제 커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쇼윈도 부부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제가 이제 유경험자로서 네. 결혼을 해서부터 텐션을 좀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 관리 중요합니다. 네, 자기가. 그걸 좀 너무 피곤하게 느낄까요? 아, 아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결혼은 어떤 우리가 해피엔딩의 끝점이 아니고 하나의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셔야 되고 네. 남편이나 와이프는 내가 평생 한마디로 유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뭐 20, 30년,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네. 막 5, 60년 살 수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야구도 변화구가 있듯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각자 텐션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분명한 건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나를 위한 거. 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내가 다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방향 중에서 자기 관리도 있는 거고 자기 관리 안에는 이제 뭐 외모를 가꾸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늘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고 우울해지지 않고 상대방한테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힘든 일 같은 게 겹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쌍방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MZ세대인 홍군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홍군은 결혼 생활을 뭐 이혼으로 가지 않고 잘 유지하려면 이런 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게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글쎄요, 제가 아직 그 경험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라서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가지는 이유가 취미가 달라서 혹은 서로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취미를 통해서 또 유대감도 쌓고 하면은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나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MZ세대가 그래 공통의 취미를 가지면 막 스트레스 그 결혼생활 중에 같이 뭐 잠깐이라도 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은데요?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취미가 같으면은 일단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게 되고 이제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려도 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애정도 같이 더해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뭐 많고 관심사가 같고 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 관계로도 동시에 발전을 하고 부부 관계가 예, 그래서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취미 얘기하니까 돈 들어갈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스포츠로 저희 부부가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 가장 권장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하기예요. 그냥 걷기. 그러니까 일하고 돌아와서 밤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둘이 한 30-40분 걸으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로 이 얘기는 제가 하지만 그런 거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지적해 주신다면요.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에 대한 공부. 이거는 이제 신혼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네.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엄마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올인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내팽겨치는 그건 좀 약간 심한 말이긴 하지만 네, 원래는 이제 반찬을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많이 했다가 이제 아이 이유식을 만든다고 남편의 좋아하는 그런 음식 같은 거 해줄 시간이 없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 초, 중, 고 뭐 갈 때도 그 엄마의 아이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좋았다가 곧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만 좋아하는 와이프를 보고 결혼 생활에 허무함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외도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거 중요한 거네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남자 변호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자기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해요. 나 돈 버는 기계 같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와이프가 또 자기를 버리고 아이랑 어디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정의 왕따 주말에 자꾸 이렇게 회사에 나오시고 같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 또 뭐 양육에만 올인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배려심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방만 배려하는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상대방은 나를 엄청나게 많이 배려를 해주고 하는데 인지를 잘 못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결국은 지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누구 한쪽이 참다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왜 안 할까? 못 할까? 뭐 너무 수만 가지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요런 정도 5가지만은 생각하자. 첫째가 아까 자기애라 그러죠. 좀 텐션을 관리, 텐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우리 지금 홍군이 지적해준 부부지간의 공통의 뭐 관심사, 취미 만들어라. 세 번째는 자녀, 뭐 양육. 교육에 올인만 하지 마라. 너무나 외로워진다 남편이.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너무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배려를 받으면 또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져요. 그게 이제 드라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었던 동화 드라마의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는 남녀 주인공이 결국 결혼을 하면서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안 되면 뭐 안 되면 새드엔딩.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해피하게 살았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보여주지 몰라요. 않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게 마치 성공한 인생이냐. 그 드라마의 이제 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주변이 이제 결혼이 어떤지 잘 모르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저기 내 삶의 목표다. 저기가 행복의 종착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결혼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행복한 삶이 목표가 돼야 되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어떤 상대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가, 나는 또 어떤 배우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결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배려와 희생도 각오가 됐을 때 그때 결혼을 해야지 생각보다 결혼 괜찮은데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결혼하라의 주의입니다. 지금 최영원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결론을 제가 내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 하면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유바하죠. 감사합니다. 유바.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